자, 이 시간에는 교재는 32페이지입니다. 이제 지목이었죠. 자, 교재 32페이지요. 토지마다 지목이 이제 설정이 부여가 됩니다. 앞 시간에 지번이 부여되고, 그리고 이제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이제 부여된다는 이야기는 뭐 늘 했고, 그죠? 지목의 의의를 보시면, 지목은 토지의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이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28종류가 있죠. 요 28종의 지목을 이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8종류의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이제 종류를 구분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 앞전 설명 다 드렸던 지적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차장, 천원 같은 부호로 등록하죠.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앞전에 설명드린 거를 지목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다시 이제 확인해 드립니다. 자, 우선 지목 설정의 원칙이라고 거기 의의의 괄호 3번을 보시면 첫 번째, 일필일목입니다.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부여됩니다. 지목은 하나의 토지에 둘 이상이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자들은 단식 지목이다 그러죠. 단식 지목이라는 거는 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목만 부여됩니다. 둘 이상이 부여될 수 없다 그죠.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 그랬지만 방금 의의에서 본 것처럼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쓰인다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용도 지목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죠. 용도에 따른 지목입니다. 무슨 과거의 그 기출문제에 지형 지목이라 하거나 토성 지목 이런 말을 하면 틀립니다. 지형이나 토성에 따른 지목이 아니고 용도에 따른 지목 분류입니다. 그리고 영속성이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인다 하더라도 사용될 때에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영속성이라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영속 지목이라 합니다. 자, 이 영속성, 영속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시험에는 방금 요 지문,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 원칙이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목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지목의 구분입니다. 오늘도 32페이지 맨 아래에 그 3번에 1번 지목 전, 2번 답, 과수원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우리 교재 39페이지까지 요 지목 28종 28개의 지목이 이제 오늘도 설명이 됩니다. 앞전에 그 드린 자료가 있죠. 그 앞전 주에 나갔던 자료에 1페이지가 지번이고 토지 등록과 지번, 그리고 이제 우측 수업 자료 보십시오. 우측 맨 아래에 지목 설정이라고 써졌죠. 거기 세 가지 원칙,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영속성,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다시 요약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 자료 뒷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넘겨보시면 2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28종류의 지목을 한 면 안에 다 압축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요 자료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설명은 교재 중심으로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교재를 전체 설명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교재가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여기 한 장 안에 다 넣어드렸습니다. 한 면에 요걸 잘 활용하시고요. 자, 교재를 먼저 보십시오. 32페이지 맨 밑에 그죠? 첫 번째 지목이 전이고 두 번째 지목이 답인데 늘 이렇습니다. 전은 밭이고 밭 전이죠. 답은 논입니다. 논 답입니다. 밭과 논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밭이다 논이다 그러지만 정식 명칭은 전답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전답의 구분은 늘 이렇죠. 전을 보시면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식물, 곡물이나 원예 작물 그죠? 과수류는 재배인데 과수류를 재배하면 세 번째 지목 과수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전을 물을 때 거기 전에 보면 과수류 제외 거기를 과수류를 포함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있었죠. 재배입니다. 전에서는 과수류를 재배하는 곳은 과수원이다. 그죠? 세 번째 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물들 있죠. 계속 뒤에 나오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이런 건 하나 예고 쭉 늘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데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곳이 전입니다. 그죠? 늘. 그다음 마지막에 끝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 마찬가지 전이죠. 근데 전에서 우리가 이 방금 말씀드린 과수류를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요거 하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그 죽순을 그 끝에 죽순을 재배하는 곳이다. 식용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중림지라는 거는 대나무 밭입니다. 이거 그냥 중림지라고 나오면 그건 임야라는 거는 다섯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34페이지 임야에 보면 중림지가 나오죠. 근데 이 전을 물을 때 전이라는 지목을 물을 때 중림지라고 써놓고 틀린 지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출 문제에 틀리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보시면서 옳은 것 틀린 거 할 때 그죠? 어떻게 틀리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목이 답입니다. 전답의 구별은 물의 이용이죠. 답은 물을 상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식물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다. 이제 물의 이용입니다. 항상 써주죠. 이거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 또 그 식물의 종류 있죠. 그 아까 전에서 나온 식물의 종류, 답에서 나온 뭐 벼, 연, 미나리, 왕골 이런 종류는 쭉 읽으시면 된다고 했죠. 늘 물의 이용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 그 밑에 이제 박스 안에 그 전답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용이고 방금 설명드린 법 조문,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를 가지고 물으니까 그 법 규정을 잘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과수원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과수류죠. 이런 겁니다.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그러면 저장 창고, 과수류를 저장하는 창고도 과수원입니다. 저장고 등 부속시설 부지인데 항상
과수원에서는 그 끝에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있다면 그건 대로한다. 근데 이제 틀리게 할 때는 늘 이거죠.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과수원으로 한다. 지목을 하면 틀린다는 거죠. X고. 그 다음 목장용지에 가면 또 이 말이 나오죠. 목장용지에 과수원처럼 그죠. 목장용지 안에 그 끝에 목장용지 맨 끝줄에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과수원이라든가 목장용지 물을 때 틀리게 할 때는 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지목이 뭐냐 그걸 대로 하니까 주거용 건축물 부지를 과수원, 목장용지로 한다면 그건 X다. 그리고 목장용지 앞에 축산업이나 낙농업 등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초지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풀밭이죠. 초지. 그리고 축산법 2조 1호에 가축을 사육하는 잘 아시는 축사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접속된 보석시설인데, 자, 가축의 종류를 그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다음 페이지까지 그죠? 뭐 가축의 종류를 쭉 적어 놓고 있죠. 축산법에. 그거는 과거에 이제 뭐 가축이 뭐다 이런 거를 묻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꿀벌, 메추리 이런 사육 부지가 꿀벌이나 메추리도 가축이기 때문에 이런 사육 부지도 목장용지로 한다. 그런 지문이 이제 나와서 이 가축의 종류를 쭉 축산법에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법 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보시고, 또 하나 주거용 건축물 부지 물으면 그건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안에 있으면 되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임야입니다. 다섯 번째 지목이죠. 자, 우리는 보통 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산이라는 지목은 없다 그랬죠. 정식 이름은 임야입니다. 자, 산림이나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 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를 임야로 합니다. 특히 늘 임야 말씀드릴 때 끝에, 그 임야 끝에 암석지나 자갈 땅, 모래 땅, 섭지 황무지를 잡종지로 한다. 임야인데요. 잡종지로 한다고 틀리게 나온 지문이 많습니다. 기출문제에. 그래서 이런 임야의 서진 앞에 수림지, 중림지, 아까 중림지는 전이 아니고 대나무밭, 그건 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무슨 암석지부터 이런 걸 쭉 써놓고 임야인데 지목이 잡종지로 한다. 그러면 X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늘 특이한 지목이 있죠. 광천지. 자, 광천지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온수,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그놓고요. 석유류는 아직 뭐 석유가 만약에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곳이 있다면 광천지이지만 석유가 안 나니까 석유가 나는 곳을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온수, 약수 그럴 때 늘 온천 이야기했죠. 온천 이런 관광지에 가면 온천물이 용출이 되고 이 온천물을 가지고 목욕탕 등 영업을 하는 온천수 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지목이 광천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온천 지역을 생각하셔야 되고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 이런 찜질방은 그건 이런 건물 안에, 상가 건물 안에 목욕탕이 있고, 또 목욕탕이라는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그건 대입니다. 대고 온천 지역에 가야 광천지라는 지목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자, 다만 이걸 집중적으로 묻죠. 여러분, 다만 거기에 있는 광천지 다음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책에는 늘 설명할 때 법에는 광천지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법 규정에는 이건 광천지에서 뭐 한다? 제외. 그래서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론 잡종지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광천지로 한다면 다만 거기를 광천지이다. 지목이 광천지로 한다면 틀리는 거죠. X. 그러나 이게 이제 설명할 때 송수관, 송유관 이런 부지가 지목이 광천지는 아니고요. 잡종지일 수도 있고 이런 또 예를 들었죠. 도로 지하에 여러분 도로 지하에 보면 송수관, 송유관이 도로 지하에 매설이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도로라는 지목, 도로 지하에 송수관, 송유관이 매설돼 있다면 그건 지목이 그대로 도로입니다. 그건 잡종지가 아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있는 이걸 광천지로 한다고 틀리게 나온 지문이 여러 번 있죠.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주의해서 보시고 항상 지목 설명할 때마다 틀린 걸 낼 때는 다만 여기에 있는 이 지문 가지고 낸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이 염전입니다. 염전은 말 그대로 소금을 제조하는 부지인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무슨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입니다. 또 염전에서도 다만입니다. 다만 천일 제염 방식 있죠. 우리 천일 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부지. 이건 그대로 공장 용지라고 써졌지만 마찬가지 시험에서는 이걸 염전으로 한다면 X입니다. 그건 염전에서 뭐 한다 그랬죠? 제외. 여기도 법 규정에는 법에는 염전에서 이거를 제외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염전이 아닙니다. 염전에서 제외죠. 그런데 이제 염전으로 한다면 다만 거기를 또 X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지목인 여러분 대라는 지목을 가장 많이 보죠. 영구적 건축물 중에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부지와 문화시설이죠. 이에 접속된 우리 주택에 접속된 정원, 부속시설 부지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인데 이 국토계획법은 하나의 예고, 늘 거기 관계법령이 부동산 관련 우리 공법, 부동산 공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공법뿐만 아니고 6개의 법뿐만 아니고 전체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택지조성공사가 택지조성공사 아시죠? 주택, 특히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런 토지들을
대로 합니다. 이런 부지.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택지조성공사가 완공되면 지목은 대가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이 공장용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공장부지, 공장시설부지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부지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그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 등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체 이거는 공장시설 부지와 공장부지 안에 있는 병원, 대형 큰 공장부지에는 병원, 공장 안에 병원이 들어와 있고, 또 뭐 이런 얘기 늘 하죠. 공장부지 딱 들어가면 도로, 공장 안에 도로, 주차장, 무슨 운동장, 기숙사, 병원, 이게 큰 대규모 공장 부지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으면 전체가 공장 용지입니다. 앞에 대 있죠. 대를 다시 설명할 때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큰 뭐 요즘 몇천 세대, 2천, 3천 이런 세대의 큰 단지인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죠.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큰 단지 안에는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휴게 시설, 이런 시설물들이 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전체 시설이 다 되고,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공장 용지 안에 있는 부속 시설 전체가 다 공장 용지입니다. 다음 학교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용지는 말 그대로 학교 부지인데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특히 대학교 생각하시면 대학교 안에 큰 넓은 대학교 부지 안에 도로, 주차장, 그 다음에 운동장, 체육관 등등이 학교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거기 다 전체가 학교 용지입니다. 즉 학교 교사, 그 학교 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학교 안에 있는 전체 방금 말씀드린 시설 전체가 학교 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죠? 주차장. 자,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있죠, 요즘. 여기 우리 학원 부근에도 주차만 전용으로 하는 주차 타워, 큰 주차만, 일반 주차도 하지만 주차 타워라고 큰 시설물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죠. 그게 주차 전용 건축물.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 노상 주차장은 늘 도로 위에, 노상이 도로 위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이건 지목이 그대로 도로입니다. 도로고, 여기 부설 주차장, 이거는 자 앞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건 대고, 공장 용지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그건 또 공장 용지고, 학교 안에 방금 대학교, 큰 대학교 안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죠. 그 학교 부지 안에 있는 주차장은 그건 학교 용지입니다. 그 부설 주차장이고, 다만 그 괄호 안에 이야기 늘 하죠. 요 괄호 안에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의 이야기 늘 하죠.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 그랬는데 이건 지목이
주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근에 설치된 무슨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거 예를 들 때, 그죠? 백화점 부지, 백화점 건물 안에 우리 이 학원 건물처럼 이 건물 지하나 지상에, 건물 내에 지하나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그건 됩니다. 그대로 부설 주차장이니까. 그러나 백화점이나 예식장, 큰 마트 이런 부지, 인근에 설치된 무슨 전용 주차장, 무슨 백화점 전용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죠. 백화점 부지 인근에, 백화점 옆에. 그건 지목이 그대로 주차장입니다. 자, 다시 그 괄호 안에 써진 주차장법 19조 사항에 하여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인근에 요 말 써주죠. 늘 인근에. 요 인근에, 부근에, 인근에가 다른 말로 시설물 부지 부근에 아니면 시설물 부지와 떨어져 있는 그런 전용 부설 주차장 그랬지만 이런 전용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 또 하나 끝에 자동차 그 끝줄에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도 그건 주차장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잡종지라고 주로 예를 듭니다만은, 그러나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 끝말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 등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마찬가지 X죠. 그걸 잘 봐두시고요. 주차장 이거를 늘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자주 나오는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주유소 용지입니다. 말 그대로 주유소 용지인데요. 자, 이거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석유, 거기 맨 앞에 석유 제품, 액화 석유 가스, 뭐 LPG 이런 가스 이야기했죠. 가스 등 판매하거나 전기 또는 수소가 작년 2020년부터 새로 들어왔죠. 전기차, 여러분 전기차, 수소차 아시죠?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에 전기 충전, 수소 충전하는 충전소, 그거를 주유소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전기, 수소 등을 판매한다 그랬는데, 거기 전기가 전기차나 수소차에 충전하는 그걸 말합니다. 또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나 저유소, 원유 저장소, 석유 이런 거를 저장하는 큰 원유 저장소 부지까지 이걸 주유소 용지로 합니다. 다만 자동차, 선박 또는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있는, 자, 이건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유 시설이니까 당연히 공장 용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법에는 주유소 용지에서 뭐 한다고 돼 있다죠? 제외. 그 이걸 주유소 용지로 한다면 X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공장 용지로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시험에서는 이거를 주유소 용지로 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것이 또 여러 번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창고 용지입니다. 말 그대로 창고라는 건축물이 있는 부지인데, 여기 창고는 항상 독립된 창고 부지여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창고 용지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거기 독립적으로, 창고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었죠. 아까 앞에 과수원 할 때 제가 과수원 내에 있는
과수류를 저장하는 부지, 창고, 저장고는 과수원이고, 공장 안에 있는 창고는 공장 용지고, 학교 안에 있는 창고는 학교에도 창고가 있을 수 있죠. 학교 안에. 그건 그대로 학교 용지고, 우리 건물 안에 이런 상가나 학원 같은 이런 상가 건물 안에는 여기 이 층에 옆에 가면 무슨 창고가 또 있죠. 무슨 물류 이런 걸 보관하는 창고가. 그러나 그건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여기 창고 용지에서의 창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창고로만 이용되는 독립된 건축물 부지를 창고 용지로 하는 겁니다. 36페이지에 도로입니다. 자, 도로에 거기 보면 그 네 가지가, 요거는 이제 다음에 토지해가지고 박스 안에, 그 밑에 요거는 이제 박스 안에 이야기, 그걸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 그 박스 안에 들어갔죠. 1번, 2번, 3번, 4번. 요걸 먼저 설명드립니다. 1번 쭉 읽으시면 됩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차량 운행을 위해서 설치된 토지. 그러니까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 등 운행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그 토지. 도로법 등, 자, 이 도로법, 무슨 고속도로부터요, 지방, 국도, 지방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도로든 도로법에 의해 설치된 도로는 다 지목이 도로죠, 그대로. 3번 요거요, 늘. 고속도로 내에 또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요 휴게소 부지는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 늘 휴게소 들어가면 휴게소 안에 주차장도 있고 식당, 그 다음에 휴게소 맨 끝에는 늘 주유소 있죠.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가 있죠. 휴게소 안에. 그 부지,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는 주차장, 식당 부지, 주유소 용지, 이거 다 도로입니다. 그건 각각 지목으로 분류하죠. 고속도로 휴게소 전체가 도로라는 거. 그리고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어떤 아파트 단지로 진입해가는 그 단지 입구까지 진입되는 통로는 도로입니다. 자, 네 가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요거 잘 봐두시고 3번. 자, 올라가서 도로 맨 앞줄에 다만 방금도 설명드린 아파트나 공장 등의 단일 용도의 그런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그건 제외죠. 제외라는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되고, 공장 부지나 학교 용지 안에 있는 도로는 그건 공장 용지, 학교 용지고 그건 도로가 아닙니다. 뭐 늘 가장 쉬운 것이지만 또 시험에서 이렇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안에 있는 통로는 도로로 한다. 지목을 도로로 한다면 X다. 그 다음에 철도 용지입니다. 자, 철도 부지, 거기 보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 궤도, 이 궤도가 철도 궤도, 우리 경부선, 호남선, 서울선, 부산, 목포 여기로 가는 전체 그 철도 부지, 철도 궤도 부지가 다 철도 용지고, 또 이에 접속된 역사가 나왔었죠, 시험에. 서울역, 역 건물, 역사. 요 역사 부지도 철도 용지고, 역 건물. 그리고 철도 관련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이런 부지도 철도 용지입니다. 자, 작년이죠.
31회 이야기했죠. 작년 시험에 도로가 아닌 거, 방금 14번에 있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있죠. 도로에 아까 1, 2, 3, 4번 써놓고 답은 이거였다 그랬죠. 철도 용지에 있는 맨 앞줄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이 설치된 부지. 그러면 그건 철도 용지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그걸 답으로 낸 겁니다. 작년에 31회 때 지목 2문제 나와서 하나가 도로 아닌 거 물어서 철도 용지에 있는 이 궤도 부지 이걸 답으로 냈고요. 그 전에 한번 또 철도 역사 민간 자본으로 설치된 무슨 민자 철도 역사 이것도 철도 용지입니다. 역사 부지도. 자, 그 다음이 이제 제방인데 우리말로는 늘 뚝, 우리는 보통 뚝 이런 말 쓰죠. 뚝이다. 뚝을 제방이라 합니다. 법정 지목은. 자, 요거는 쭉 읽으실 때 요거죠.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무슨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제자가 항상 요 제가 우리 말하는 제방인데 제자가 다 붙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쭉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과 국어인데 늘 하천과 국어를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죠. 하천은 간단합니다. 무슨 강으로 표현되는 거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런 강으로 표현되는 게 다 하천인데 이거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부지 여기까지가 하천이고 자 국어를 보시면 우리말로는 그 천하주 국어 옆에 도랑이라고 작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을 국어라고 하는데요.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춰내 놓고 항상 이거죠. 인공적이라는 이 말, 인공적인 수로, 뚝, 부속시설 부지와 그리고 또 하나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렇게까지 아까 하천을 다시 보시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 그건 하천이고 국어는 그 끝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이런 부지. 자, 항상 이 두 가지였죠, 여러분. 시험에서 꼭 써줍니다. 인공적이다, 소규모다. 요 말,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다 국어입니다. 하천과 국어를 비교해서 보실 때 하천은 그냥 간단하게 돼 있고 국어를 물을 때 인공적, 소규모 요 말을 가지고 물고 이거를 국어로 한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지목으로 말하면 틀리는 게 여러 번 이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인공적이다, 소규모다 요런 부지. 자, 그 다음 이제 유지가 또 있죠. 유지라는 거는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 물을 저장하는 다 아시는 댐부터 댐, 저수지, 소류지 그럴 때 요 소류지는 그 앞에 있는 저수지보다 규모가 작은 그런 부지인데 저수지, 소류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수, 연못 등 토지와 자 연왕골 등이 자생하고 있다. 여러분 연왕골이 자생하고 있다. 여기를 틀리게 나올 때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X다. 요게 또 문제가 나왔죠. 자생과 재배 다르죠. 재배하고 있는 곳은 아까 두 번째 지목 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그 33페이지 답이죠. 답에 보면 답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곳. 자, 재배하는 부지는 답이고 전답할 때 자생하고 있다. 유지를 19번 지목 유지를 다시 보시면 자생하고 있다. 그게 이제 유지죠. 요런 부분을 가지고, 요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양어장. 육상에 양어장 할 때, 그죠? 육상에서 고기, 수산 생물을 번식, 양식 등을 하는 부지와 이에 접속된 시설물인데, 맨 앞에 틀리게 딱 한번 양어장을 틀리게 물을 때가 맨 앞에 있는 해상에, 거기 육상인데 해상에 걸어놓고 틀리게 한 거 늘 이야기했죠. 할 때마다 오늘 틀린 지문들 다 말씀드리니까 육상에 그래야 되는데 해상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죠? 바다에 있는 무슨 양식장 이런 시설, 고기나 이런 거 키우는 바다에 있는 양어장, 양식장, 해상에 있는 건, 해상은,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육상에 거기를 해상에 그려놓고 틀리게 했고요. 자, 그 다음 21번. 수도 용지인데, 수도 용지할 때 맨 앞에 그 물을 정수화할 때 그 물이 항상 상수도 물입니다. 수도 용지할 때 수도가 상수도 물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자, 이런 시설물 이야기는 쭉 늘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가 수도 용지, 무슨 정수장, 취수장,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런 시설물 부지 한 번씩 보셨죠. 그런 부지가 수도 용지입니다. 그 다음 공원입니다. 자, 공원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그 맨 끝입니다. 앞에는 읽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생활 등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 갖춘 토지와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원하고 녹지 이야기했죠. 여러분 공법에 국토계획법 배우실 때 공법 시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치된 공원하고 녹지라는 시설 있죠. 도시계획 시설 안에, 도시계획 시설에 녹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 녹지를 우리 공원입니다. 요 녹지 나오면, 공원은 당연히 공원이죠. 녹지도 공원인데, 이거를 공원 녹지를 무슨 체육용지다, 녹지 이거를, 아니면 유원지다, 그러면 틀리니까 공원과 녹지 요것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자, 38페이지에 이제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인데요. 체육시설. 자, 앞에는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국민의 건강정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자, 다 아시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특히 승마장, 경륜장, 요거는 다음 유원지 할 때 24번 지목에 유원지에 가면 경마장이 나오죠. 나중에 요 유원지에, 경마장은 유원지, 체육용지에서 방금 보셨던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은 승마 경기죠. 말 타고 하는 경기. 경륜장은 사이클 경기장인데, 이런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 경마장, 우리 과천에 있는 늘 경마장 이야기하죠.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거기를 그 가보면 경마공원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리고 체육용지의 끝에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이거는 뭐 늘 이 정구장이 아까 저 앞에 학교 안에 있는 정구장은 그대로 학교 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는 정구장은 그건 공장 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정구장 다음에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거는 이런 건물 안에 실내라는 말 하죠.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은 이런 상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태권도, 주짓수 이런 도장입니다. 이건 다 됩니다. 되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거는 이제 하천인데 유수, 흐르는 물 유수가 하천에서 요트장, 카누장 이 부지가 있죠. 하천에. 우리 서울 같으면 저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그 미사리에 가면 조정 경기장이 한강에서 이제 미사리 그 한강에서 조정 경기 하니까 그건 하천이고 한강에 있는 거니까 이건 체육용지에서 제외죠. 이걸 체육용지로 한다면 X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앞에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실내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것도 있고 시험에는 거기보다는 맨 끝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의 토지를 체육용지로 한다 하면 O다, X다. 그걸 시험에 낸 거죠. 시험에 그 마지막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이거를 자 유원지로 갑니다. 24번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유원지 안에 수영장, 유선장, 유선이 작은 배, 보트 같은 거 타는 유선장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도 유원지고 특히 이제 경마장은 아까 체육용지 할 때 승마장, 경륜장은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특히 그 이제 야영장 요거 이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야영장을 유원지로 한다고 요렇게 이제 규정했죠. 그 전에 무슨 이제 법에 산림 안에 있는 야영장 이런 것들이 지목이 뭐냐 해서 늘 논란이 됐죠.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무슨 야영장에서 산림 안에 야영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야영장 부지하면 유원지라는 거죠. 이제 확실히 법에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된 그 유원지로부터 독립된 무슨 숙식시설 이거는 숙박시설이고 유기장 이거는 이런 건물 안에 있는 유기장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고 이제 무슨 그 이제 영업하는 그 부지입니다. 롯데월드 이야기 늘 했죠. 롯데월드 건물 안에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아이들 가서 타고 놀고 하죠. 그 롯데월드 안에 있는 유기장 부지는 그건 됩니다. 그대로 이런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천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지목이 아까 하천국어 유지인 지목 안에 특히 하천 이야기했죠. 하천 안에 있는 무슨 각종 시설물은 그건 그대로 하천입니다.
한강 이야기 늘 예를 들었죠. 한강 안에 여의도에 한강 그 하천부지 안에 있는 무슨 여의도 무슨 체육공원, 뚝섬에 가면 하천 안에 있는 뚝섬 유원지가 한강 하천부지 안에 있습니다. 또 한강 안에 있는 각종 자전거 도로, 무슨 고수부지 이런 시설, 여러분 한강이라는 하천부지 안에 있는 각종의 시설물은 그건 다 하천입니다.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분류하지 않죠. 자, 그걸 말합니다. 하천구구 유지로 분류되는 건 제외고. 자, 종교용지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종교시설로 설치된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해서 설치된 부지인데, 자, 세 가지. 교회, 사찰, 향교. 요 세 가지. 교회 부지, 사찰, 절 부지, 향교. 지역마다 무슨 향교 다 있죠. 향교 부지는 종교용지니까 그 세 가지를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지입니다. 맨 앞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물 그랬는데, 늘 우리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이런 부지, 국보나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 부지. 그러놓고 이제 그 끝에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는 각종 그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는 부지는 종교용지에, 사적지에서 제외고, 그건 그대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된다. 법주사 이야기 늘 하죠. 시험에 나왔던 법주사라는 절, 사찰 안에 있는 무슨 문화재로 지정된 탑, 이런 석탑, 석등 부지, 이게 법주사 내에 있다면, 법주사 안에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고 법주사 내에 있는 전체 무슨 국보로 지정된 탑이나 이런 부지는 그대로 종교용지다. 뭐 불국사 이야기도 있죠. 다보탑, 석가탑이 불국사 대웅전 앞 마당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죠. 그러면 석가탑, 다보탑은 불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석가탑, 다보탑 부지의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고 그대로 뭐다?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입니다. 사람의 시체, 유골 등이 매장된 토지와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이라는 법률에 따르자 묘지공원 여러 번 나왔죠. 묘지공원은 또는 다른 말로 공원묘지. 공원묘지는 지목이 묘지입니다. 공원이 아니죠. 묘지공원은 지목을 공원으로 한다면 X다. 여러 번 나왔고요. 또 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봉안시설인데 그 봉안시설이 봉안당 봉안시설이 우리 말하는 묘지입니다. 과거 납골시설이라고 그랬죠. 납골시설이라고 하다가 이름을 봉안시설로 바꿨으니까 혹시 납골당, 납골시설이 나오면 묘지입니다. 자, 다만 묘지 끝에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그거는 묘지 공원 안에, 묘지 공원 입구나 안에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 말이죠. 그건 지목을 대로합니다. 자, 묘지 관리 사무소 부지를 묘지로 한다 하면 O다 X다 그랬죠? X. 자, 그렇게 보시고 마지막 28번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자, 잡종지는 우리 말하는 이제 마지막 지목인데 다음에 토지 해놓고 여기도 박스 안에 그 1번부터 보세요. 그 잡종지 밑에 그 박스 안에 자 1번 갈쭉 많아서
전체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는 곳, 야외 시장, 공동 우물. 여기가 또 잡종지고 2번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등 부지. 이게 무슨 송유시설 부지가 다른 지목의 부지에 있는 것 외에는 잡종지로 하는 겁니다. 자, 또 3번. 최근에 여객 자동차, 무슨 우리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런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과거에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물었고, 잡종지죠.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대 폐차장 아시죠? 폐차장 작년부터 이것도 도입됐고. 4번 공항하고 항만, 우리 공항 과거에는 그 비행장 용지, 공항시설 그거를 비행장 용지 그랬는데 비행장 안에 그 넓은 활주로 그 부지와 항만시설, 저 부두, 우리 바닷가에 있는 인천 무슨 부두, 연안 부두 할 때 그 항만시설. 그 다음에 이제 도축장 5번 도축장,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부지. 그 밖에 6번 마지막 말이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해놓고 다른 나머지는 밑에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6번까지가 잡종지고요. 맨 앞으로 가면 잡종지 그 맨 앞줄에 보시면 다만이고 맨 위에 있죠. 다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인데, 원래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지만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됐다면 곧 임야라고 예를 들었지만 지목을 임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임야에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됐으면 그건 임야지만 시험에는 이거를 잡종지로 한다면 X, 잡종지에서 뭐 한다? 제외. 임야라고 물은 건 없고 잡종지로 한다면 틀린다는 거죠. 그건 잡종지에서 제외니까. 법에는 또 마지막으로 제외라고 돼 있다는 거죠. 거기를 임야로 한다. 그 자리에 제외한다. 잡종지에서. 자, 어떻든 작년에 또 잡종지를 물었던 거, 잡종지를 찾아라 또는 잡종지인 지목 찾아라. 답은 그 최근에 들어온 그 3번, 방금 그 박스 안에 6개 중에 3번에 있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이런 부지를 잡종지로 한다 해서 그걸 답으로 냈고, 나머지 지목은 이제 지금까지 온 앞에 있는 지목들을 쭉 써서 잡종지 아닌 것들을 또 냈습니다.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여기 있는 28가지의 지목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문제를 풀면서 또 이런 틀린 거, 옳은 거를 찾아내는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지목 표기는 39페이지 맨 아래 지목 표기는 앞전에 제가 지적 공부할 때 그거 넘겨보십시오. 40페이지에 이 표가 있습니다. 토지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죠. 한 글자로 표기는 부호로 표기한다. 28개의 지목 중에 24개는 첫 음절을 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차장, 천원, 요 4가지만 둘째 음절을 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요 자료, 수업 자료에 보면 28개의 지목을 다 써드렸고 중요한 내용만 써드렸고, 맨 우측 아래에 지목 등록과 28번 맨 우측 아래에 지목 표기와 현행법상 지목이 아닌 거, 여기 끝에 적어드린
이런 문제도 나왔죠. 이 28개의 정식 이름을 가진 지목이 아닌 걸 묻는 거. 우리 법에는 농지라는 지목 없죠. 무슨 항만용지, 산업용지 이런 지목도 없습니다. 학개론 이야기했죠. 학개론 시험에서도 28개의 법정 지목을 찾아라, 이름을 찾아라는 문제. 학개론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법정 지목을 이름을 묻는 거, 이 지목인 거 아닌 거 묻는 것도 자주 나와서 거기까지 이 자료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고 책도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나중에 우리 지적 끝나고 등기법으로 가면 등기법이 양이 많아서 이번 타임에는 이렇게 제가 자료로 전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수업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면적 있죠. 40페이지에 면적과 거기 43페이지에 경계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